여러분들을 구조해드릴 종목을 찾아드리는 시간 코인구조대.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이번 주 크립토 시장은 뚜렷한 방향 없이 중요 지표를 좀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었는데요. 이 흐름의 변화를 준 건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 발표였습니다. 근원 CPI는요 2.7%로 유지가 됐고요. 근원 CPI는 2.6%로 좀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더 커지지는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환경에 대한 경계는 다소 완화가 됐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으로 상승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공포와 탐욕 지수 역시 오랜 기간 좀 공포에 머물렀는데요. 이제는 벗어나서 현재는 중립 구간까지 또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결국 이번 주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CPI라는 재료를 통해서 잠시 숨을 돌린 한 주로 또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크립토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꼼꼼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무현 전문가님의 크립토 시장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는 노하우부터 방송 말미에 추천 종목과 또 전문가님의 숨겨진 히든 종목까지도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정된 방송 외에도 크립토 시장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래 QR코드 열어뒀습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QR코드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생생한 시장 이야기부터요. 실전 전략까지도 이어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흐름의 중심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코인구조대 출발합니다. 오늘은 코인구조대 이무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26년도에 네.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올해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올해 새해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훈풍이 좀 불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종목군들이 많다는 거죠. 해서 최대한 좋은 정보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알차게 또 태워주시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장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공포와 탐욕 지수가 중립으로 좀 올라와주면서 위험 회피는 좀 다소 완화가 된 모습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91K를 좀 오가다가 CPI가 또 발표가 딱 되면서 95K를 돌파를 한 모습인데요. 이 크립토 시장 좀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실지 궁금하고요. 새해를 맞아서 좀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CPI가 주요 관건 중에 하나였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CPI가 발표되고 난 직후인데요. 전년 대비했을 때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은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지속될 거다,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살면서 사실 투심이 움직이는데 이 투심이 움직이는 이 투자의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뭐 증시라든가 혹은 금이나 은 이런 부분에 약간 투심이 좀 몰렸다면 최근에 이 투자의 포인트가 바뀐 부분이 바로 이 디지털 자산인 가상 자산 즉 비트코인 쪽으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CPI가 발표된 직후에 미국 증시의 자체는 사실 조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었다면 비트코인의 시장은 굉장히 급등이 나오는 시장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해서 사실 지금의 시장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집중해야 되는 상승의 초기이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CPI 발표 직후에 이렇게 좀 급등세가 나타나는 만큼 지금 순간 정말 잘 포착해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오늘 또 꼼꼼하게 시장도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전문가님께서 또 히든 종목까지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 방향성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크립토 시장이 또 이제 반등의 힘을 좀 다지고 있다고 봐도 될지 앞으로의 방향성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이겠죠. 네. 해서 내용을 제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시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정부가 가상자산 ETF를 공식화를 선언했다.
26년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데 내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디지털 자산에 현물 ETF를 도입을 한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기존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실 공식화를 인정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는 인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증권사라든가 금융권에서 직접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는 곧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연기금, 보험사, 법인 등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은 결국엔 우리가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 디지털 자산 쪽에 대비했을 때는 도입이 조금은 늦은 편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도입이 진행되고 나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결국에는 일반 개인들의 입장에서도 투자가 훨씬 더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관급의 자금이 엄청난 유동성이 또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국고금 디지털화 이 부분이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 자산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명명을 했는데 조금 더 볼게요. 정부의 지원금으로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해서 공공 부분을 실사용 단계의 분기점이다. 시행의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사실 디지털화, 디지털 자산이란 말이 지금은 좀 익숙하시겠지만 원래는 가상자산이란 말을 주요 썼었습니다. 근데 가상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고 실제 인정을 한 걸 넘어서서 실사용의 단계까지 와 있는 점은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은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돼 있죠. 익숙합니다. 하지만 15년 전, 그 다음에 20년 전에 처음에 전기차가 도입이 됐을 때는 극소수의 분야였습니다. 극소수의 영역이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대되고 점점 더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은 누구나 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실사용의 단계를 정부가 앞장서서 시행을 한다라고 한다는 건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기대감은 어떤 효과로 나타나나요? 네, 간단합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이번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서 정부가 명확한 디지털 자산임을 인정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등 각 글로벌 국가에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정 부분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환율 불안, 가상자산과 금달러 연동상품에 쏠리고 있다. 인데요. 조금 더 볼게요. 새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가상자산, 달러,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투자가 확대됐다. 인데요. 조금 더 볼까요? 환율 변동이 심할수록 안전자산과 유동성이 급증했다. 과거는 금과 은이 상승을 했다인데 이 얘기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운동한 시절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최초로 시행을 했냐 안 했냐인데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실제 뭐 텍사스주를 비롯해서 애리조나 주까지는 이미 비트코인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국가전략 자산이라고 취급을 했던 건 과거에는 금이나 은 등의 이런 통합적인 광물이었다면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비트코인의 또 다른 그 대명사가 있죠. 바로 디지털 금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금이 공식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해서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금, 은, 전통적인 이런 투자의 방식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건 역시나 디지털 금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안전자산, 즉 해칭의 수단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엔 특정 분야의 상품이라든가 뭐 주식이든 다 포함을 해서 상승세가 일어나고 매수세가 일어난다는 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요. 긍정적인 매수세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상승이 일어나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은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나 많이 급하게 올랐고요. 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 CPI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투심이 이동이 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미증시는요 3년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상승이 일어났었고요. 금과 은 가격도 역사적으로 폭증을 할 만큼 굉장히 급하게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금, 은, 증시까지 상승세가 둔화되어 있는데 왜 하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상승세는 급하게 일어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이 오른 상품이기 때문에 비교적 덜 오른, 앞으로 올라갈 만한 확률이 높은 쪽으로 투심이 쏠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는 분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은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인정되는 분위기로 일어나고요. 결국 매수세가 점점 더 확대되고 붙을 수밖에 없다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겠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인 테더가 1,477원대로 상향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이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법정화폐로 1대1 연동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시세가 동등하게 수렴이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이런 상향의 모습이 나왔느냐. 결국에는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게 되면서 테더 투자자의 점진적으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은 원래라면은 1대1로 연동이 되고 시세가 수렴이 돼야 하나 그만큼 매수세와 이 인지 자체가 테더에 대한 인지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 차이가 일어나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이것만 봐도 여러분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환율의 상승세만 보더라도 차이가 나는 것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얘기 해볼게요. 실물 금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재밌는 포인트는 토큰화된 금 투자 상품으로 테더 골드로 확대가 되고 있다. 역시나 이는 실물 금이 아닌 디지털 금으로 인정하고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결국엔 전통적인 실물 자산에서 이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금과 토큰 등 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결국엔 좀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점점 더 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 고로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얘기 보겠습니다. 자, 미국 월가의 공룡들 비트코인 ETF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월가의 대표적 보수적인 대표의 대명사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인정을 했습니다. 6일 날이요. SEC에 비트코인과 솔라나 이더리움의 ETF를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금 늦게 신청을 한 건 맞으나 속속들이 이 대표적인 이 투자 자산 기관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서두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점점 더 인정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이 분위기는 글로벌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차별화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ETF의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했다. 즉 단순히 시세 차익을 넘어서서 이자 수익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포인트인데, 그럼 왜 이자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재밌죠. 잘 보시면 이자에 대한 수익을 할 만큼 지금 투자자의 투심이 급속도로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1 상품이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고객들을 잡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고객이 지금 확대됨을 늘어남을 따라서 각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점점 더 많은 좋은 상품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문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 투자자의 상품성과 신규 투자자에 대한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 좀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또한 비트코인 ETF를 하고 있죠.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하루 만에 무려 3,800억 상당의 유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언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이어지고 있었냐면요. 바로 올해 들어서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급격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뭐 뱅가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전통적인 금융사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 포인트만 봐도 벌써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투자에 대한 시각이 점점 더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전히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 갖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정을 하고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이 글로벌 유동성은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군중 심리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뭐 비투 투자한 사람들 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결국엔 지금 투자의 상품성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투자자의 입맛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문이 더 커졌다, 넓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서 앞으로의 시장은요, 제가 보고 있는 건 명확한 상승에 대한 큰 기대감이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최근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런 큰 이슈에 따라서 해칭이라고 해서 위험 회피 수단이 급증이 하는 편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는 금과 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과 은의 시세보다 훨씬 더 상승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비트코인인 디지털 자산이었다. 즉 비트코인은 검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 위험 회피 수단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을 가치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앞으로의 시장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5,000달러가 이미 돌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려 두 달 만에 강력한 상승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미 좀 최고치다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저는 더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조금 해볼까요? 역시나 서두에 얘기 들었던 CPI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6%가 상승. 시장 예상치는 2.7%였기 때문에 하회를 했죠. 하회했다는 건 뭡니까?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말은 물가 압력이 완화됐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 즉 금리 인하가 앞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계속 얘기 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되게 되면 전통적으로 항상 금과 은이 움직이게 됩니다. 증시 또한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굉장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비트코인 쪽으로 이 투심이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가장 메리트 있고 가장 매력적인 투자의 상품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금융시장 나스닥, S&P 500은 실제로 이 CPI가 발표되는 날 조정이 급격하게 좀 이어지고 있었었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은 강력한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좀 재미있는 예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근거로 해서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된다라는 포인트는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고 나서 그 교체된 의사가 연준 의장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좀 공격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는 인사가 채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가 올라갈까요? 네, 현재도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올라가고 있지만 더욱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현재 비트코인이 글로벌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시장은 저는 굉장히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겨울이라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하지만 봄이 좀 일찍 왔다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 투자의 시장은요, 벌써 봄이 왔음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봄이 오는 시장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인 거겠죠.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전에 알맞은 상품군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좋은 내용과 좋은 이야기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자, 보시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 제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주봉상의 모습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주봉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좀 눈에 보이실 겁니다. 보시게 되면 W자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냐면 항상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상승이 일어나고 나서 조정의 단계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재차 상승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보면은 두 번이나 상승과 조정 그리고 재차 상승이 일어났죠. 그리고 현재로서도 재차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이 이어가는 모습을 눈에 봐도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승이 그냥 일어나는 거 그걸 넘어서서 시황적인 부분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겠죠. 해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의 시황에서는 상승에 대한 무게감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결국에는 상승이 일어나는 초입점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더 이 기술적 분석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일봉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일봉에 대한 모습을 좀 보시면 하락하던 이 주가가 멈추고 나서 박스권의 형태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박스권의 형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의 형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바닥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저점 구간이 형성됐다. 즉, 이 아래로는 저렴한 가격이다,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인지하는 많은 투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항상 박스권 상단이라고 해서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을 연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지금 돌파를 시도하는 거는 그만큼 우상향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요, 여러분들 조만간에 이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좀 해보고 싶었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더리움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주봉상의 모습인데요. 전체적인 모습은 비트코인과 조금은 다르지만 디테일한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요, 똑같습니다. 사실 상승과 조정, 재차 상승입니다. 상승과 조정, 재차 상승입니다. 놀랍도록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봉상, 주봉상 완만한 W자 패턴을 그렸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삼중 바닥형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일봉으로 보게 되면 더욱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놀랍도록 똑같죠. 하락으로 이어지던 추세가 하락을 멈추고 나서 박스권의 형태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 또한 현재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하단에 대한 이 저가 매수세에 대한 매입이 좀 유입이 좀 기대가 되면서 바닥권이 형성이 되고 지금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상승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처럼 저는 이 이더리움 또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가격대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 방송을 잘 보시면 지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가격은 지켜야 되는 가격이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돌파가 중요합니다. 즉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지금 하단을 충분히 바닥을 하고 있고요. 상단을 언제 돌파하냐.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게 시세의 초입점입니다. 초입점이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10만 달러, 10만 불 돌파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또한 이 5천 달러의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전반적으로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훈풍이 돌아오고 있는 만큼 제가 오늘 드렸던 이 이야기들 꼭 놓치지 마시고 기억을 해두셨다가 좋은 투자의 정보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 발표 직후에 크립토 시장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두 달 만에 최고치죠. 이 비트코인은 9만 5천 달러를 또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타이밍 절대 또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5천 달러 선 돌파가 중요해 보인다라고 조언까지 덧붙여 주시면서요. 이 상승으로 향하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장의 흐름 또 발빠르게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 꼼꼼한 시선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래 QR코드 열어뒀습니다. 이무현 전문가의 냉철한 시선과 분석까지 또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아래 QR코드 통해서 전문가님과 생생한 시장 이야기부터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무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바로 타피코인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상승으로 향하는 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의 시선이 한 발짝 더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전문가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장이 이렇게 좀 상승으로 좀 방향을 좀 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시장일수록 조금 더 한 발 빠르게 종목 맞습니다. 잡아주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종목에 또 주목을 해주셨을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이야기 드렸듯이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좀 좋은 종목군을 빨리 선별해야겠죠. 그래서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카이토라는 종목입니다. 조금 볼까요? AI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프로젝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3 생태계에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의 효율성을 상향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요, AI를 활용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유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카이토에 대한 코인의 현재 상황과 우리가 진입의 시점, 목표를 봐야겠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카이트의 현재 주봉상의 모습입니다. 주봉상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바닥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바닥을. 자, 역사적으로 첫 번째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던 바닥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선을 이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냐면 결국엔 지금 카이토의 모습은 주봉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저점, 신저점이 형성이 됐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저점이 형성됐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으로 역사를 봤을 때 기존의 저점보다 기존의 저점에서 강력하게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두 번이나 강력하게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가격에 오면 바닥이구나. 상승이 일어나는구나. 나도 매수에 참여해야겠다라는 매수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는 가격인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 가격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바닥이 형성이 됐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새로운 저점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건 기존의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매력적인 가격으로 느끼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네, 여러분의 매수세가 더욱더 기존보다 더욱더 많이 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카이토의 모습을 주봉이지만 여러분 잘 한번 보시게 되면 벌써 완만하게 하락을 멈추고 완만하게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을 좀 눈에 봐도 보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량이 높아지고 있다. 거래량이 붙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지금 저점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봉에 대한 포인트,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카이트 일봉에 대한 모습인데 일봉으로 보면 여러분 더욱더 디테일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사실 기술적 강의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매집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매집봉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한눈에 봐도 보이시죠? 바로 이 포인트가 되겠죠? 이거 매집봉입니다. 매집봉. 잘 보시게 되면 하락하던 주가가 갑자기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뒤의 모습 보지 말고 여기까지만 봤을 때 하락하던 이 주가를 보고 거래량이 없는 주가를 보고 과연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서 매수할 수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사요. 아무도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더 떨어질까 봐 두려움이 나기 때문에요. 하지만 잘 보시면 갑자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갑자기 왜 거래량이 왜 나왔어요? 왜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고 왜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사셨어요?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큰 그룹의 기관급의 자금이 들어왔다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점점 더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고 이 박스권 안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요? 거래량이 점점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넓어지고 그리고 이 주가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엔 바닥이 형성이 돼 있고요. 더 떨어질 확률은 낮아졌고 오히려 상승의 무게가 더욱더 실릴 확률이 높아졌다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바로 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대량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처음에 매집봉 이후에 두 번째 매집봉이 나왔고요. 세 번째 매집봉, 네 번째 매집봉이 나오고 난 뒤에 어떻게 됐나요? 네, 점점 더 우상향이 이어가고 있고요. 박스권 상단을 이미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러면 앞으로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결국 이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됐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시세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강력한 저항은 돌파가 되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뀐다 해서 앞으로 횡보하면서 우상향에 대한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카이토 가격을 우리가 좀 볼게요. 그럼 언제 진입을 해야 되나요? 네, 매수가는 950대, 그리고 목표가는 1200, 손절가는 800 부근으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카이토 하나를 제가 공개했는데 카이토에 대한 부분 꼭 잊지 마시고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을 바로 좀 공개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재단이라고 트럼프 코인으로 많이 불리우고 있죠.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명예 공동 창립자다. 가상자산 프로젝트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이 포인트 때문에 사실 트럼프 코인으로 많이 유명을 합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12일간 가상자산을 이용자 간의 가상자산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포인트를 최근에 공개하면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월드 리버티 마켓을 공식 출범을 했고요. 앞으로 나아가서는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담보물을 추가로 예정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은 굉장히 큰 상황이죠. 내용은 코인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월드 리버티의 주봉의 모습입니다. 주봉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저는 강력히 상승의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로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바닥이 형성이 돼 있죠. 여러분들 항상 얘기 드립니다. 바닥을 먼저 찾으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바닥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월드 리버티의 이야기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모든 코인, 대부분의 코인들은 이미 바닥이 명확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를 더 넘어서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한 바닥이 명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바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바로 매집입니다. 매집.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포인트인데 저는 지금 현재 매집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로 자신 있게 좀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포인트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려볼게요. 아마 주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모습이 일봉의 모습인데요. 현재 모습을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네, 눈에 봐도 지금 박스권의 모습이 한눈에 봐도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는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냐면 잘 보세요. 하단이 이미 박스권 하단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은 지금까지 강력한 거래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하지 못했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잘 보세요. 돌파하고 나서 기존에는 실패하게 되면 하방에 대한 하락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돌파 실패하고 하락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이어지고 있는데요. 돌파 실패했어요. 최근 모습 보시면 돌파를 실패했어요. 근데 왜 안 떨어져요? 왜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잖아요.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떨어져요? 네, 여러분들 잘 보시면 결국 이 모습을 나타내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매수세 있잖아요. 매수세. 이 월드 리버티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가 즉 앞으로 상승에 대한 무게가 더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결국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조만간 돌파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 같고요. 요 박스권 상단의 모습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현재의 모습입니다. 제가 얘기 드린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잘 보시면 기존의 첫 번째 박스권 상단을 돌파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나서 원래는 떨어져야 되죠. 하방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계속 박스권 상단에서 저는 이제 고가에서 움직이고 있다. 고가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좀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시도합니다. 결국에는 전때 박스권 상단 돌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상단의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시면 두 번째 때는 상단 돌파 이후에 하락이 크게 이어졌다면 현재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 현재의 모습. 박스권 상단 이후에 하락이 이어지나요? 이어지지 않죠.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나요? 네, 박스권 상단이 강력한 저항이 돌파되고 나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 박스권 상단 있잖아요, 여러분들. 횡보하다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월드 리버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카이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결국 지금의 시장은요, 넓은 시각으로, 굉장히 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가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서 시장은 방향은 어디예요? 네, 상승 쪽으로 더 무게가 실립니다.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차트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아직도 저점이야, 여전히 저점이야 라는 인식들이 이어지고 나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모습 꼭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월드리버티의 매수의 가격 부분 보겠습니다. 네, 눈에 봐도 보이시죠? 매수가는 250, 목표가는 350입니다. 손절가는 19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공개한 카이토 그리고 월드리버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관심의 종목에 추가하셔서 좋은 내용으로 좀 알차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구조대 종목으로는 카이토로 짚어주셨습니다. 횡보 후에 우상향 곡선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하신 만큼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거기에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로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하게는 짚어주셨지만 변동성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또 함께 보시면서요, 정확한 타점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어떻게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탑픽코인을 쏙쏙 집어볼 수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전부 전수해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실전 구조작전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말을 잘 활용해서 전문가님께서 봄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다음 주 시장 더욱더 탄탄하게 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무현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전부 또 담아 오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노하우 전수해 주실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시간 중에 하나죠.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에 대한 시간입니다. 기본적인 강의입니다. 자, 이동 평균선에 대한 실전 강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골든 크로스 얘기해 볼게요. 골든 크로스란 단기 주가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것이라는 포인트인데요.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장기 이동 평균선이 보시면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단기 이평선은 말 그대로 장기보다는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 이평선이 상승이 일어났다. 그리고 장기를 돌파하고 올라갔다라는 포인트는 결국에는요, 지금의 투심이 하방으로 이어지던 투심이 매수세가 점점 더 붙음에 따라서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이 타이밍 있잖아요. 이 타이밍을 여러분 매수의 기회로 보심이 굉장히 좀 좋다. 해서 기본적으로 이 골든 크로스는 주가의 매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평을 뚫고 올라오는 경우이므로 주가의 상승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투심이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 얘기 조금만 더 제가 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데드 크로스라고 해서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가는 포인트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골든 크로스뿐만 아니라 데드 크로스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데드 크로스란 단기 주가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히 반대이죠, 골든과.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상승하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짐에 따라서 이동 평균선 또한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 또한 상승해서 하방으로 내리꽂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결국엔 데드 크로스는요, 매도의 우리가 신호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데드 크로스는 매도의 신호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오는 경우이므로 주가 하락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요. 주가의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라는 말을 볼 수가 있겠죠. 정배열이라고 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주가의 이동평균선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가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정배열, 이에 따라서 이동평균선도 전부 다 상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좀 말하는 거고요. 이 향후에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큰 패턴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정배열이 일어난 차트의 모습을 잘 보게 되면 그 어떤 코인이든 어떤 종목이든 호재가 풍부하고요. 매수세가 점점 더 붙고 있음을 느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골든크로스 종목이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시황입니다. 시황. 제가 앞선 시황의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기술적 분석이냐 혹은 시황이 더 중요하냐라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시황과 기술적 분석이 명확하게 맞는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 정배열이라고 표현하는 건 5일선, 11선, 21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정배열은 50, 20, 60선 그리고 장기는 50, 20, 60, 120, 240선까지 늘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건 뭐예요? 모든 중장기든 장기든 정배열로 모든 선들이 위로 향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인데 여러분들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실전적인 얘기를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가 동그라미를 그린 부분인데 자, 이 보라색 선이 5일선이에요. 그리고 이 초록색 선이 21선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여러분들 보라색과 이 초록색 선이 골든크로스가 이 부분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요? 상승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는 단기 이평선인 5일선과 그 다음에 21선의 골든크로스를 우리가 체크를 해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매수의 포인트로 삼는다면 앞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골든크로스에서 샀어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나요? 라는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포인트는 이동평균선들이 말해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 5일선, 그 다음에 21선, 그리고 61선까지 명확하게 중장기 배열들이 예쁘게 되고 있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포인트냐면 결국에는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명확한 정배열이 이루어져 있냐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저희 소통방에 오시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얘기를 드릴 테니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실전 구조작전 기법 강의를 만나봤는데요.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이 전문가님의 이 이동평균선 실전 강의 팁들 함께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탄탄하게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못한 내용들까지요 담아주셨다라고 하니까요. 하단 통해서 이 기법 강의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변동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크립토 시장의 전략들 탄탄하게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아래 QR코드 통해서 이무영 전문가와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인구조대 오늘 마지막 방송으로 저희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차고 새롭고 재밌는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구조대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